요즘 애들은 곱게만 자라서 어른 무서운 줄을 몰라요. 지들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고 하지. 그래서 제가 버릇을 좀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뿐입니다. 잠깐 정신 차리라고 훈육 좀 한 게 대체 무슨 큰 죄라고. 덜컥 차가운 쇳소리가 손목을 감쌀 때까지도 제가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내 아들 집에 있는 작은 방에 며느리를 잠깐 못 나오게 한 것뿐인데 경찰들이 들이닥쳐 수갑을 채우다니 이건 현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죠. 내가 내 며느리 가르치겠다는데 당신들이 뭔데 이래? 이거 안 놔? 당장 변호사 부를 거야. 다들 가만 안 둘 줄 알아? 그렇게 악을 쓰던 제 모습이 제 인생의 마지막 발악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모든 게 와르르 무너지기 직전 가장 요란했던 순간이었을 뿐이죠. 모든 일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아들이 지금의 며느리를 처음 집에 데려왔던 바로 그날 시작됐죠. 하나뿐인 아들. 정말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강남의 번듯한 아파트도 진작 사뒀고 평생 모아 마련한 작은 빌딩까지 물려줄 생각이었어요. 그런 내 아들의 짝이니 누가 봐도 있는 집에 참한 교수이길 바랐던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아들 녀석 옆에 서 있던 그 아이는 제 기대와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평범하다 못해 초라한 집안에 야무진 구석이라곤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흐리멍덩한 인상이라니. 첫 만남에서부터 전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결혼하게 해주세요. 아들 녀석이 하도 간절하게 부탁해서 마지못해 허락은 했지만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저런 애를 며느리로 들였으니 이제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싹 뜯어 고쳐서 우리 집안 사람으로 만들고 말겠다. 그게 시어머니로서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라던 무난 전화는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줄었고 제가 정성껏 싸준 반찬들은 냉장고 구석에서 썩어 나가기 일쑤였죠. 명절에는 제사 준비는커녕 친정에는 언제 가요? 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더군요. 시어머니를 어미처럼 여기는 게 아니라 그냥 남편의 엄마, 귀찮은 혹 정도로 생각하는 게 눈에 훤히 보였습니다. 제 속은 하루하루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갈등이 폭발한 건 손주가 태어나면서부터였습니다. 제 인생의 유일한 낙이자 희망, 그 귀한 내 손주. 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아들네 집을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애미야, 산후조리를 그렇게 하면 못 써. 땀을 쫙 빼야지. 어딜 쏘다니려고 해? 모유가 얼마나 좋은데. 왜 벌써 분유를 먹여? 내가 편하자고 애 건강을 망칠 셈이야? 저는 제 경험을 내세워 며느리의 모든 걸 지적하고 가르치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사사건건 말대꾸를 하더군요. 어머님, 요즘은 그렇게 안 키워요.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셨어요. 이런 말들로 제 말을 간단히 무시해버렸죠. 급기야 어느 날 며느리가 제게 이런 말까지 하더군요. 어머님, 앞으로는 오시기 전에 미리 연락 좀 주세요. 저희도 사생활이 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사준 집에서 내 아들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살면서 감히 시어미한테 오라 가라 하다니. 그날 이후 며느리는 제게 단순한 버릇없는 애가 아니라 내 아들과 손주를 빼앗아 가려는 적이 되었습니다. 사소한 말다툼은 점점 큰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제가 한마디 하면 며느리는 두 마디로 받아쳤고 나중에는 제 앞에서 어머님이 뭔데 저희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 하세요 라며 소리까지 질렀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들에게 전화해 며느리의 만행을 일러 바쳤지만 아들 녀석은 늘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저도 힘들어요. 라며 며느리 편만 들었습니다. 온 세상에 저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며느리가 제게 폭탄을 던졌습니다. 지방으로 발령이 났다며 아들과 손주를 데리고 아예 그쪽으로 이사를 가겠다는 거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주말마다 올라오거나 어머니가 내려오시면 되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제게서 아들과 손주를 완전히 떼어놓으려는 속셈이 분명했죠. 지난 5년간 꾹꾹 눌러왔던 분노와 배신감,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너 오늘 나랑 같이 죽자. 어디 내 마음대로 해봐. 저는 이성을 잃고 며느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며느리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고 그 모습에 제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어 현관 옆 작은 창고로 밀어 넣었습니다. 창문도 없는 찜통처럼 후끈한 그 비좁은 공간으로요. 네, 그 버르장머리 고쳐놓기 전에는 한 발짝도 못 나갈 줄 알아. 저는 밖에서 창고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안에서 며느리가 문을 두드리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저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래, 이번 기회에 따끔하게 혼을 내줘야 해. 그래야 다시는 시어미한테 기어오르지 못하지. 그렇게 1시간, 2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정적을 깬 것은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이었죠. 아들은 집 안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아내를 찾다가 창고에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들의 절규와 함께 창고 문이 부서지듯 열렸습니다.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되어 실신 직전인 며느리가 아들의 품으로 쓰러졌죠. 그 광경을 보고도 저는 소리쳤습니다. 전현이 먼저 나 무시하고 집 나가겠다고 했어. 하지만 아들의 눈은 더 이상 제가 알던 아들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경멸과 분노로 가득 찬 완전히 낯선 남자의 눈이었죠. 아들은 망설임 없이 경찰에 신고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손목에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법의 심판은 냉정했습니다. 저는 감금죄라는 낯선 이름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변호사는 합의가 최선이라고 했지만 저는 끝까지 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나한테 준 마음의 상처는 왜 아무도 안 알아줘요? 라며 법정에서까지 악을 썼습니다. 그 사이 아들은 저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제가 가진 재산을 팔아 합의금을 마련하려 했지만 며느리는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원했습니다. 며느리는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폐소공포증 진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한술 더 떠 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까지 걸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작은 빌딩은 헐값에 팔려나갔고 아들에게 사줬던 강남 아파트마저 위자료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돈이 사라지니 평생 내 편일 것 같던 사람들도 하나둘 등을 돌리더군요. 제 곁엔 정말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저는 법이라는 가장 무서운 심판대 위에 홀로 서게 된 겁니다. 결국 제게는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장은 제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차가운 교도소 독방에 갇히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제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게 대체 뭐였을까요? 아들이었을까요? 손주였을까요? 아니면 시어머니라는 이름의 그 부질없는 자존심이었을까요? 어쩌면 저는 며느리가 미웠던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이, 그리고 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아들이 그저 두려웠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처음 며느리가 어색하게 내민 선물을 받았을 때 고맙다 한마디 따뜻하게 건넸더라면, 명절에
힘들어하는 며느리에게 고생 많다. 같이 하자며 어깨라도 한번 두드려 주었더라면 아들과 손주를 데리고 멀리 떠나겠다는 그 아이에게 서운하다고 나도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고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았더라면 차가운 시멘트 벽에 기대에 앉아 창살박 손바닥만 한 하늘을 봅니다. 모든 것을 잃고 세상 가장 낮은 곳에 와서야 깨닫습니다. 그깟 자존심이 뭐라고. 내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저 같이 밥 한번 먹자고. 그 쉬운 말 한마디를 못해서 내가 내 손으로 모든 걸 다 망쳤구나. 제 마지막 후회는 허공으로 흩어지고 철창 너머로 또 하루가 무심하게 저물어 갑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잘못된 고집과 선택이 어떻게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지, 그 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보여줍니다. 어쩌면 이 시어머니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며느리의 복종이 아니라 그저 가족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표현하지 못한 진심은 오해를 낳고 쌓여버린 오해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만들고 말았죠.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관계가 더 골마 터지기 전에 먼저 손 내밀 용기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